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다음 박재현 가이드님의 히든 유망주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오빠라고 불리시는데 오늘도 반도체주 가져오셨어요? 반도체랑 거의 비슷하죠, 사실. 10조 정도 되는, 또 큰 걸 가져왔네요, 제가. 10조 정도 되는 시총을 갖고 있고요.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이런 걸 보세요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를 오늘 히든 유망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중에서 이 종목 꼽으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 온디바이스 AI가 뭐 트렌드가 됐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계속 내 스마트폰을 비싸게 팔 수 있을까에 대한 회사들의 걱정이 분명히 생길 때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대표 모델이라고 새로 나온 다음엔 기대가 엄청 됐지만 지금은 뭐 조금 빨라진다 그러고 카메라도 조금 좋아진다 그러고 전혀 관계가 없죠. 막 달도 찍는데 뭘 지금, 그죠? 더 좋아져서 뭐합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걸 스마트폰에서 찾기가 어려운데 여기다 하나 이제 얹어진 게 온디바이스 AI라는 거고 아주 딱 비싸게 받기 좋은 그런 느낌이 딱 오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두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온디바이스 AI가 안 들어간 스마트폰은 어쩌면 구형으로 취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곧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됐으니까 너는 더 팔릴 거다, 누가 더 잘 팔릴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 게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다른 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력이 많이 쓰이고 전압 변동성이 커지니까 발열 문제가 있을 거고 방열 필름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미세 전력 제어가 필요할 테니까 MLCC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력 고객사인 주로 삼성전자나 이런 데가 되겠죠.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온디바이스 AI를 계속 탑재할 거고 중국 업체들도 탑재를 할 거기 때문에 이 MLCC는 계속 늘어날 것 같아서 이 둘 중에 방열 필름이나 MLCC 중에 저는 MLCC 관련된 기업을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성장성이 크면 실적도 앞으로 좋아질 텐데 네. 지금 실적은 어때요? 그냥 그렇습니다. 네. 이게 2분기 실적이 매출은 컨센보다 좋았는데 영업이익이 조금 이제 컨센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걱정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이유는 MLCC의 가격 인상이 생각보다 조금 늦어질 것 같아서 이거를 아주 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어쨌든 이게 테마 관련된 느낌의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가격이 낮아졌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오늘 이걸 갖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가격을 과연 이 MLCC라는 가격이 그럼 영원히 안 올라가면 가격 인상이 없으면 어떻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가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지표라는 게 이게 있겠죠. 내가 생산자면 내가 생산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느냐가 있을 거고 그리고 재고가 얼마나 남아있느냐가 있을 텐데 현재 동사가 갖고 있는 공장의 가동률은 올라가고 있고요. 재고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뭔가 이걸 많이 찾고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시장이 MLCC의 공급 부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려가 혹시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LCC 가격 인상 시점이 너무 미뤄지면 지루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어쨌든 간 하반기 시장을 좋게 보는데 이 시장에서 혹시나 이제 소외가 되면 어쩔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계속해서는 이제 지금 밸류에서 접근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 뉴스를 좀 확인을 하시면서 이 회사의 투자를 이어가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제시해 주실지 궁금하네요. 좀 길게 보세요? 아니면 좀 짧게 보세요? 네, 당연히 좀 길게 보는 편이고요, 얘는. 아마 이익이 눈앞에 확인되기 직전이 아마 고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어서 편안하게 그냥 한 내년 중반까지 본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간중간에 이제 과연 이제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그거는 뉴스가 나오면 제가 또 업데이트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재현 대표님의 히든 유망주 힌트판도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박찬홍입니다.
지금 시장 굉장히 매매하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변동성 장세 속에서 수익 내는 시그니엘 매매 기법, 저랑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변동성 장세 속에서 수익 내는 주도주 시그니엘 매매 기법입니다. 그동안 시그니엘 1, 2 여기까지 공부했고요. 오늘은 시그니엘 3 매매 기법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은 그 종목과 섹터가 상승을 하고 기관들은 좀 방어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세에서는 외국인 기관 그런 수급을 좀 계속 체크를 하셔야겠죠. 최근에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섹터는 바이오, 방산, 밸류업, 실적주 이렇게 있는데 일단 바이오에서 어제까지 단기 주도주는 2차전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밸류업 쪽 실적이나 자산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테마주에서는 딥페이크 관련주들, 최근에 딥페이크 얘기들이 말이 많죠. 딥페이크 관련주들 그리고 대왕고래 관련주들이 테마를 이루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주도주들을 발굴을 하면 우리가 이 주도주의 패턴 그리고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매매 공략 타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매매 공략 타점을 우리가 알아내야겠죠. 이런 그 주도주 패턴과 보조지표 활용을 했을 때 최근에는 추세 상승형이 바이오 섹터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스권을 돌파하는 신고가 패턴 역시 최근에는 바이오가 있었습니다. 왜 바이오였냐? 지금 바이오 섹터는 미국 민주당 관련주이면서 금리나 수혜주도 됐죠. 그리고 9월 중순경에 있는 에스모 유럽 아마케 이슈도 있죠. 이런 모멘텀들이 결합이 되면서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추세 상승이 있었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씀드린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죠. 이렇게 바이오 섹터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ST팜, 우리 마넷박 주식에서 말씀드렸던 ST팜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테마로서는 딥페이크 관련주들이 바닥권에서 급등이 일어났습니다. 2차전지도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바닥권에서 수급 빈집으로 인해서 급등이 일어났고요. 테마성이 있는 딥페이크 관련주들은 실적은 아니지만은 최근에 사회적 이슈와 모멘텀 때문에 급등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급증하면서 급반등하는 매매 패턴이 일어났고요. 자, 그리고 시그니엘 1, 2에서 강조했던 시그니엘 1에서는 주인공 매매 기법 그리고 시그니엘 2에서는 일목균형표에 관련된 구름대 매매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일목균형표에서 전환선과 기준선, 구름대 이 부분을 좀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시죠. 또 한 가지 보조지표에서 이 주가의 추세 강도, 주가가 과열인지 아니면은 과매도인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RSI 그리고 MACD,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MACD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매매 타점을 잡는다면은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공 매매 기법은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면서 공부를 할 테니 주인공 매매 기법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는 이 그림 하나면은 끝납니다. 일목균형표에서 전환선, 구름대, 기준선까지 오늘은 3개만 같이 공부를 해보시죠. 자, 하나는 파란 구름대, 음운, 빨간 구름대, 양운 이렇게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면은 구름대가 파란 구름대가 나오고요. 주가가 바닥을 확인하고 우상향하면 정배열로 들어서면은 구름대가 빨간 구름대, 양운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시죠. 전환선. 오늘 공부할 게 전환선인데 전환선은 그냥 뭐 최근 9일간의 고점 플러스 최근 9일간의 저점을 나누기 2 한다. 복잡하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9일간의 평균선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기준선은
26일간의 평균선, 네, 기준선은 26일간의 평균선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구름대 위에 있는 종목 매매하고 전환선 위에, 기준선 위에 있는 종목 위주로 매매하자. 특히 단기적으로 추세 우상향 그런 종목들은 전환선 위주로 매매를 해보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시장의 주도주 눌림목 중요 공략 방법. 네, 요즘은 가는 종목이 계속 가는데 계속 갈 수가 없죠. 과열권에 접어들면은 잠깐 쉬어가는 흐름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주도주 눌림목인데요. 자, 그러면 종목의 모멘텀이 있고 실적이 우상향하면서 수급, 외인 기관의 매수세, 그리고 가치, 네, 저평가가 되면은 그런 종목들은 우상향하다가 잠깐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잠깐 쉬어갈 때 추세 상승 종목이 잠깐 쉬어간다. 그때 전환선, 네, 전환선 지지 여부를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 전환선이 지지되면서 밑에 구름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양운, 음운, 구름대가 받쳐준다.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은 매수 타점을 잡으셔도 괜찮다. 거기에다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MACD 골든크로스 함께 해주면 좋겠죠. 네, 거기에 맞게 또 보조지표로 RSI가 눌림목에서 50에서 60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면 그때부터 또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4가지 조건을 충족이 되는 그런 종목들, 충족되는 그런 종목을 공략을 하면은 적중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도주 전환 활용법이란, 네, 전환선을 활용하는 방법, 네, 이 부분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환선은 최근 9일 동안의 평균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최근 9일 동안 최고가와 최저가의 평균 라인, 요것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9일 동안의 평균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동평균선하고는 약간 틀려요. 왜?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곡선으로 나온다고 보면은 전환선은 이 계단식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고점과 최저점 평균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전환선을 활용할 때 이 종목의 시장과 이 종목의 이 모멘텀이 존재하는지, 그러니까 종목과 섹터의 모멘텀이 존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 같이 금리 인하 수혜주, 그리고 에스모 관련되고 미국 민주당 수혜를 입는다. 그리고 요즘에 한국에 있는 바이오 섹터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모멘텀들이 있으면 전환선에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간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시장의 반전 신호, 주가의 반전 신호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네. 요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목균형표에서 중요한 거는 기준선, 전환선, 구름대. 네, 오늘은 전환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자, 그러면 우리가 예시로 또 같이 공부를 좀 해보시죠. ST팜. 네, ST팜은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우리 백진수 대표님이 많이 설명을 했고요. 만렙에서 많이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ST팜 같은 경우는 CDMO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제약사들 제휴 확대되면서 CDMO 쪽에서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mRNA 백신 치료제 원료를 또 생산하면서 이게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CDMO 쪽에 좋지만은 일단 ST팜도 이쪽 부분에서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주가도 이렇게 빠르게 반영이 되는데요. 보시면은 중요한 거. 자, 첫 번째로 일목균형표 구름대 있죠. 파란 구름대. 네, 구름대 위에 있는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 비싸게 매수를 하더라도 안전하게 매수하시는 게 좋겠죠. 구름대 안착하면서, 구름대 안착했죠? 거기에
여기 전환선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죠. 전환선 지지하는 요 타점, 요 타점에 매수를 했다면 단기적으로 12% 이상의 수익을 확보를 하셨을 겁니다. 물론 방송에서 저점 이 눌림목자리 요 라인에서 먼저 만렙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얼마 전에는 여기 구름대 전환선 지지 이런 공식이 나왔습니다. 아까 공부하셨죠? 네, 이런 식으로 공식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은 매수 타점을 정확히 잡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오 종목들 요즘에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올라가고 있지만 SK바이오팜도 상승하는 흐름이 연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SK바이오팜은 엑스코플인데요. 이 성분명이 세노바메이트입니다. 이 엑스코프리가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으면서 실적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내에 성공을 했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또 특히나 최근에 방사성 의약품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추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구름대 위에 있는 종목이 좋은데 여기에서 매수 타점을 잡으셔도 되고요. 오히려 박스권을 돌파를 했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눌림, 상승하는 종목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놓칠 수는 있어도 눌림 자리, 여기 전환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 하면은 단기적으로 15% 이상 상승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건 간단하죠. 구름대 위 그리고 전환선 지지, 이 두 가지 조건을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최근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 가스 요금 인상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발전용 가스 미수금이 회수되어서 이런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대왕고래 테마도 있습니다. 자, 상승 때 여러분들이 놓쳤다고 해도 최근에는 여러분들 수익 구간을 잡을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일단은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환선 지지할 때 한 번 매수 기회가 있고요. 만약 이 기회를 놓쳤다, 그런 때는 구름대 위에 올라섰을 때, 구름대 위에 올라섰는데 전환선 지지하는 이 자리가 두 번째 매수 기회가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CS윈드입니다. 최근에 CS윈드는 풍력발전 1위 기업인데 노이즈가 있긴 있습니다. 노이즈는 자회사들 실적이 안 나오는 게 노이즈이긴 한데 이 신재생에너지 쪽은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의 수혜주이면서 금리 인하 수혜주입니다. 글로벌 풍력발전 시장이 연 9%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시간이 갈수록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볼 때 이 포인트만 보세요. 구름대 위, 전환선 위 두 가지만 일단 파악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깔아둘 부분이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실적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시장이 좋아지거나 업황이 좋아져야겠죠. 이런 것들이 충족되는 모멘텀만 있다면은 기술적으로 구름대 위, 전환선 위 여기에서 공략을 했다면은 단기간에 28% 이상 수익을 여러분들 확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시그니엘 매매기법 3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만렙과 함께 하면서 매매 기법 강의 같이 한번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 수익률을 높이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박찬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백진수, 박재현, 그리고 박찬홍 대표까지 세 분과 함께 했는데요. 한 주간 두 분의 히든 유망주와 전략들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빌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투자와 만렙이 되는 그날까지 만렙 박주식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의 투자 정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해 보세요.